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4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계산 작업이요. 계산 작업이 총 배점이 40점이 되어 있죠.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지금 여기 이제 문제 보게 되면 총 5문제가 나왔죠. 이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계산 작업 시트를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1이다, 2다, 3이다, 4다, 5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글씨 크기 조정 좀 해서 우리 문제 같이 한번 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서 라고 했어요. 표 1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제품 생산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제품 코드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제품 코드가 지금 A열에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이 제품 코드의 세 번째 문자가 1이랑 똑같으면 천안, 그리고 만약에 2랑 똑같으면 아산, 그리고 그 외에는 싹 다 이제 평택을 생산 공장에다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제품 코드를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여러 글자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세 번째 문자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 문자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곳에 써져 있는 이 문자를 일단 우리가 꺼내 와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추출해 내면 되겠죠. 그러면 mid 함수 먼저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mid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지금 제품 코드를 가지고 있다. 이 제품 코드에서 몇 번째부터 우리 세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만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제품 코드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세 번째 문자 그러면 지금 요 위치가 될 거고 이곳에서 한 글자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준 거죠. 해서 요 1이라는 그 문자만 지금 여기서 미담수에서 이제 가지고 올 거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1하고 가지고 왔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제품 코드에서 세 번째 그 문자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온 거를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온 걸 가지고 그 문자가 1이랑 똑같아. 1이랑 똑같으면 천안이다. 만약에 2랑 똑같냐? 2랑 똑같으면 아산이다. 그리고 그 외에는 싹 다 이제 평택으로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ifs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는데 우리 ifs라는 요 함수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조건 첫 번째 거 써주고 이 조건 첫 번째 거를 이제 만족했을 때 어떤 거를 어떻게 해달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수를 이제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만약에 두 번째 조건이 또 있으면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두 번째 거 써주고요. 인수 두 번째 거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만약에 또 조건이 또 있다. 그러면 이제 조건 3번 써주고 인수 3번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조건이 뒤에 더 있으면 계속해서 똑같은 형태로 계속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미담수로 써놓은 거 있죠? 요거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맨 앞에 이제 는이 있으니까 바로 이제 ifs로 시작하면 됩니다. ifs라고 이렇게 써주고 앞에다가 조건을 써주면 되죠. 우리가 아까 미담수를 꺼내온 게 있으니까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누르면 이제 미담수가 나올 거고 미담수 여기서 이제 추출한 게 우리 1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1이랑 똑같으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천안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도 우리 컨트롤 V요. 그러면 미담수가 또 나오죠. 미담수로 내가 추출한 게 이번에는 2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2랑 똑같으면 아산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고 그 외에는 싹 다 이제 평택으로 이제 전부 다 표시가 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제품 코드를 봤을 때 우리 1번하고 2번도 있지만 3번도 있고 4번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 뒤에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쓴 거 요거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좀 할게요.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 해놓고 지금 내가 여기서 미드 함수를 구한 게 이제 3이랑 만약에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3일 때 평택으로 출력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미드 함수를 꺼내 온 게 만약에 4랑 똑같으면 4랑 똑같을 때도 우리 평택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서 ifs 요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길게 아래쪽으로 표시가 돼서 보기가 힘들죠. 일단 이 상태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를게요. 눌렀더니 여기는 이제 1번이니까 천안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2번이니까 이제 아산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4번하고 3번이니까 이 두 개는 이제 평택이 나오면 됩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지금 여기서 미드 함수를 꺼내온 게 1이랑 똑같아. 1이랑 똑같으면 천안이라고 출력해 달라. 만약에 2랑 똑같으면 이제 아산이라고 출력해 주고, 그리고 3이랑 똑같으면 평택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리고 4랑 똑같으면 평택이라고 출력해 달라.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쓰면 이건 이제 틀린 걸로 채점될 수 있어요. 왜? 여기서는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평택으로 하라 그랬어요. 우리 실제 시험 문제 중에 첫 번째 장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이 써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수식을 이제 작성할 때 제시된 문제 파일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는 변경 가능한 그 데이터임을 감안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주어진 이런 데이터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 얘기죠. 여기서는 문제에서 그 외에는 전부 다 평택으로 처리하라 그랬지 3일 때 평택으로 4일 때도 평택으로 처리해라 그렇게는 안 나와 있잖아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첫 번째 인수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의 인수 그리고 얘가 이제 세 번째 조건이잖아요. 요 세 번째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3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조건을 그냥 무조건 이제 true로 놔두는 겁니다. true로 이렇게 이제 놓고 우리가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얘를 만족하면 얘를 출력해주고 얘를 만족하면 얘를 출력해라.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조건을 쓰는 자리에다가 우리가 true 값을 썼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을 찾아왔을 때 무조건 이제 참이다라고 해서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무조건 평택이 출력이 되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곳에 이제 제품 코드에서 요 세 번째 그 위치의 글자가 3이 나오든 4가 나오든 5가 있든 6이 있든 7이 있든 8이 있든 9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무조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1, 2 빼고는 무조건 이제 평택이 다 출력이 될 거라고요. 만약에 이 제품 코드에 요 세 번째 자리에 1, 2, 3, 4가 아니라 5도 있고 6도 있고 7도 있고 8도 있고 9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곳에 3이랑 똑같으면 평택으로 출력해달라. 그리고 4랑 똑같을 때 평택으로 출력해달라. 5일 때도 평택으로, 6일 때도 평택으로, 7일 때도 평택으로 하고 계속해서 식을 써줘야 되겠죠. 해서 지금 이 식보다는 지금 얘가 더 올바른 그 수식입니다. 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쓴 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쓰지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true를 이제 조건에다가 이렇게 이제 써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보면 그 밑에는 이제 2니까 아산이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4하고 3이니까 평택이 나올 거고 그 밑에는 1이니까 천안이 나옵니다. 그 밑에는 이제 3하고 4가 써져 있으니까 평택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2니까 아산이 나오고 1이니까 천안이 나옵니다.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수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에서 라고 했어요. 표 2에 보니까 지금처럼 신발 판매 현황이다 라고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때 우리 이제 판매량이요. 판매량이 지금 우리 HR에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판매량이 높은 1, 2, 3위는 우리 우수라고 이제 출력을 해주고 낮은 1, 2, 3위는 노력으로 그렇게 이제 출력을 하고 나머지는 싹 다 이제 공백으로 비고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 이제 랭크 EQ라는 그 함수가 없죠. 그러면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 4등이다 그런 이제 순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높은 거 1, 2, 3위는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라지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해놓고 그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그 라지 값보다 큰 거는 이제 1, 2등이 될 거고 같은 거는 이제 3등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높은 1, 2, 3, 1을 구해서 그거는 이제 우수라고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낮은 1, 2, 3이요. 얘는 스몰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작은 값 그걸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걸 이제 찾아서 그 값보다 작다. 그러면 낮은 1, 2위가 될 거고 같다라는 그 기호를 붙여주면 이제 3위까지의 그 데이터를 찾겠죠. 그걸 이제 찾은 다음에 그걸 이제 노력으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낮은 1, 2, 3위를 이제 우리가 찾아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라지하고 스몰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높은 거 1, 2, 3위, 낮은 거 1, 2, 3위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if 함수를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물어볼 때 여기서는 내가 결과적으로 출력하고자 하는 게 우수도 있고 노력도 있고 공백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제 if를 두 번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라지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세 번째로 그 큰 값 그걸 이제 구하자고요. 해서 라지라고 이렇게 써주고 판매량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값 구해라,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258이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258이 있는데 얘가 이제 세 번째로 큰 값이죠. 그러면 이 값보다 큰 거 그러면 지금 471도 있고 369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제 1위, 2위의 그 값이고 258이 이제 세 번째로 그 큰 값, 3위의 그 값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칸에다가 우리가 식을 써주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이제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라지 함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칸에서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할 때 이 전체 범위에서 무조건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아줘야 되겠죠. 해서 라지 함수 쓴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4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라지 함수 쓴 거 요거는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 놓고 다시 컨트롤 V요. 다시 컨트롤 V 하게 되면 지금 방금 잘라놓은 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라지라는 그 함수만 우리가 스몰로 이제 바꾸자고요. 그러면 스몰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요. 판매량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번째로? 세 번째로 스몰 작은 값을 찾아달라 그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105가 우리 세 번째로 작대요. 그러면 얘보다 작은 값 그러면 96도 있고 88도 있죠. 낮은 순으로 얘가 이제 1이고 얘가 이제 2이고 얘가 이제 3위의 그 값이요. 그러면 우리 스몰 함수 쓴 거 그 앞에 가서 이제 if로 물어보자고요. if라고 써주고 그 뒤에서 내가 지금 이제 판매량을 가지고 있다. 이 첫 번째 판매량이 우리 라지 값보다 크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해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부등호 열어주고요. 컨트롤 V요. 그러면 라지 함수 아까 복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지금처럼 라지 함수가 이렇게 이제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라지 값보다 라지가 아까 세 번째로 큰 값이었는데 그 값보다 큰 거 그러면 이제 높은 순으로 1, 2위가 될 거고 같다라는 기호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높은 순으로 3위의 데이터까지 찾아줄 거예요. 만약에 라지 값보다 크거나 같은 그 값을 찾으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우수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노력 아니면 공백을 이제 출력해 줘야 되는데 노력을 출력할지 공백을 출력할지는 몰라요. 모르니까 그 뒤에서 또다시 우리가 if를 열어주면 됩니다. 해서 if라고 써주고 이번에는 낮은 1, 2, 3위의 그 값을 찾아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스몰 함수를 이제 우리가 계산해 놓은 게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판매량과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내가 지금 판매량 얘를 가지고 있다. 이 값이 우리 스몰 값보다 작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만약에 스몰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낮은 1, 2, 3이니까 그때는 이제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노력이라고 출력해 달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빈 공백을 출력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땅땅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if를 2번 썼으니까 if 가로를 이제 2번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엔터 일단 한번 눌러보자고요. 식이 지금 세로로 써서 잘 안 보이죠? 일단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 여기는 우리 빈 공백이 나온 거고요. 얘가 471이 제일 큰 값이었죠. 해서 여기는 우수라고 나올 거고 그 밑에 있는 369는 두 번째로 큰 값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수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42는 이제 빈 공백이 나올 거고 그 밑에 이제 105는 우리 세 번째로 작은 값이었죠. 해서 여기는 이제 노력이라고 그렇게 나올 거고 96이 이제 두 번째로 작은 값이었어요. 여기도 이제 우리 노력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 209요. 209는 이제 빈 공백이 나올 거고 그리고 258은 아까 세 번째로 큰 값이었어요. 해서 높은 3위의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수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88은 가장 낮은 값이죠. 해서 제일 작은 값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노력하고 그렇게 이제 나와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하고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했어요. 그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찾아라. 그러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높은 순으로 이제 1위, 2위의 데이터가 될 거고 같다라는 기호가 있기 때문에 3위 데이터까지요. 3위 데이터까지 그렇게 찾아서 우수라고 출력해달라. 만약에 이 첫 번째 조건을 이제 만족을 못하면 이 뒤로 넘어와서 요 if를 이제 만나겠죠. 요 if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판매량이 스몰, 우리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했죠. 그 값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 낮은 1위, 2위의 그 데이터가 될 거고 같다라는 그 기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낮은 3위의 데이터까지 찾아주겠죠. 해서 낮은 순으로 1, 2, 3위의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들은 싹 다 이제 노력으로 출력해달라. 그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이 첫 번째 조건도 이제 만족을 못하고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if의 조건도 만약에 만족을 못하면 그때는 무조건 이 빈 공백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표 3번에서 하래요. 자, 표 3번 좀 보자고요. 자, 표 3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원관리 명부하고 이렇게 이제 표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부서가 영업부인 그랬어요. 부서 보니까 생산부도 있고 총무부도 있고 영업부도 있고 쭉 있죠. 이 중에서 영업부 사원들의 급여의 평균을 뒤에 24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지금 여기다가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용한 함수가 sumif랑 countif랑 이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값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평균 어떻게 구하지? 여러분들은 다 구해보셨어요. 안 구해본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중간고사가 됐든 기말고사가 됐든 시험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시험 보고 나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일단은 뭐 국어 점수, 국어 시험 보고 영어 시험 보고 수학 시험 봤는데 국어는 만약에 100점 맞았어요. 영어 90점 맞았습니다. 수학 90점 맞았습니다. 그때 이제 평균 어떻게 구해요? 요 세 개의 값을 다 더하죠. 더해서 우리는 뭘 구해요? 총점이라는 걸 구하겠죠. 총점은 280점이다 해서 우리가 총점을 구해요. 총점을 구해놓고 우리는 세 과목 시험 봤죠. 세 과목을 시험 봤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줘요? 총점 나누기 어떻게 해줘요? 과목 수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을 구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총점을 구할 때는 이 세 개의 합을 구했죠. 그때 이제 우리가 sumif라는 함수로 우리가 합을 구해서 구해주면 돼요. 그리고 과목수로 나눠주면 되죠. 과목수로 나눌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countif로 인원수를 세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총점 나누기 과목수 이런 형태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sumif 가지고 부서가 영업부인 그 사람들의 급여의 합계가 얼마인지 그걸 먼저 구해요. 구해놓고 영업부의 인원수를 세서 그걸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sumif, countif 쓰면 되는데 자, 요 함수들의 생김새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sumif요. sumif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조건 범위 지정해주면 되죠. 조건 범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조건 써주면 됩니다. 해서 이 조건 범위,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찾아서 계산할 범위요.
계산할 이 범위에 들어있는 거에 합을 구해주세요. 그렇게요.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서 이 범위의 sum, 합을 구해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count if도 좀 보자고요. count if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앞에다가 이제 우리 조건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조건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럼 지금 여기 sum if하고 count if 봤을 때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 똑같죠? 계산 범위가 있냐 없냐 그 차이요. sum은 왜 계산 범위가 들어가요? 합을 구해야 되니까 어떤 거에 합을 구할지 그 범위를 잡아주는 거고, count if 같은 경우는 인원수만 세면 되죠. 개수만 세주면 되잖아요.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몇 개인지 해서 따로 계산 범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쓰는 이 조건 범위 조건은 똑같더라. 왜? 어차피 조건 똑같잖아요. 부서가 영업부인 이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식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우리 sum if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 범위요. 이 부서들이 쭉 들어있는데 이 범위에서 뭐 찾아라? 영업부 찾아라. 영업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찾아서 뭐의 합계를 구해달라? 이 급여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가로 닫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급여가 이만큼이래요. 영업부 사람들의 급여 싹 다 더한 게 이만큼이래요. 그러면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따졌을 때 총점 구한 거죠. 총점. 그리고 나서 그 뒤에서 이제 과목수로 나눠주면 돼요. 과목수로. 인원수로 이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나누기 써주고요. 그 다음에 count요. count, if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서들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영업부랑 똑같은 걸 찾아라. 찾아서 count, 개수를 세달라. 그럼 영업부인 사람들의 인원수가 나오겠죠. 그 인원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엔터요. 엔터 쳤더니 지금처럼 그 평균값이 344만 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쓴 식이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요만큼을 가지고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따지면 요만큼으로 우리가 총점을 구한 거고, 그 다음에 그거 나누기 인원수 해주세요. 과목수 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라고 했어요. 표 4번에 보니까 도서 대여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여기서 우리 이제 대여일이라는 게 있대요. 대여일은 지금 우리 G열에 쭉 들어있고요. 그리고 대여 기간이 있대요. 대여 기간은 지금 H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용해서 반납일을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반납일은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반납일은 대출일에다가 대여 기간을 이제 더하래요. 더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중간에 주말,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그런 날짜가 껴져 있으면 그 날짜는 이제 제외하고 대여 기간을 이제 더한 그 날짜, 그게 이제 반납일이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때 대출일이 만약에 이제 2023년 11월 1일일 때 5일 동안 이제 대여를 했을 때 11월 8일날 그때 이제 반납을 하면 된대요. 그렇게 해서 반납일을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2023년 11월 달에 그 달력 좀 잠깐 볼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2023년 11월 달에 달력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대출일이 11월 1일이라 그랬죠. 만약에 이때 이제 대출을 했습니다. 이때 대출을 했는데 그때 대여 기간이 5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5일 동안 이제 우리가 쓰고 그 다음날 이제 반납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1일이 이제 첫 번째 그 날이 될 거고, 2일이 이제 두 번째 날, 그리고 이제 3일이 이제 세 번째 날이 될 거고,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이제 제외를 해야 되니까 제외시키고, 6일이 이제 네 번째 날이 되고, 그리고 7일이 이제 다섯 번째 날이 되겠죠. 그렇게 5일 동안 이제 대여를 하고, 그 다음날 우리가 이제 11월 8일날 그때 이제 반납을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 날짜를 제외하고 지정한 그 일수만큼 지난 날 그걸 이제 계산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워크데이라는 요 함수요. 요 워크데이 함수 그 형식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워크데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시작하는 날짜요. 시작하는 날짜를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일수를 이제 찍어주고, 그 뒤에 우리가 이제 휴일 날짜를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정한 그 날짜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정한 그 일수만큼 그 지난 날을 이제 구해주는데 그때 자동으로 이제 주말은 빼줘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싹 다 빼주고 만약에 중간에 휴일 날짜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휴일 날짜까지 내가 써주면 주말하고 휴일 날짜를 제외하고 이 일수만큼 지난 그 날이 언제인지 그걸 이제 구해주는 게 우리 워크데이라는 요 함수요. 근데 문제에선 따로 휴일 날짜가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를 쓸 때 휴일 날짜는 따로 쓰지 않으면 되겠죠. 그러면 시작 날짜를 이제 대여일로 지정해 주면 되고 일수는 이제 대여 기간 4일이다 6일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워크데이 가지고 한번 구해보자고요.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워크데이 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대여일이요. 얘가 이제 시작하는 그 날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대여 기간이 이제 일수가 되겠죠. 그리고 휴일 날짜는 따로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45,240하고 이렇게 나왔죠. 우리 엑셀에서는 날짜를 전부 다 일련 번호 형태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련 번호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랬더니 싹 다 이제 우리 일련 번호로 다 나왔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날짜 형태로 보려면 요 표시 형식을 바꿔주면 됩니다. 표시 형식이 지금 일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날짜로 이제 바꿔보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한 날짜라고 있죠. 요거 이제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랬더니 반납일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데이터 몇 개만 좀 보자고요. 자, 여기는 이제 대여일이 11월 6일이요. 6일날 요날 이제 책을 이제 대여했대요. 그때 이제 며칠 동안 4일 동안 그러면 여기가 이제 첫째 날이 되고 여기가 둘째 날이 되고 여기가 이제 셋째 날이 되고 여기가 이제 넷째 날이 됐죠. 해서 4일이 지난 그 다음날 우리가 11월 10일 그날 이제 반납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 거고 두 번째 데이터를 보면 시작하는 날짜는 똑같죠. 그때 이제 대여 기간이 6일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4일이고 그 다음날이 이제 5일차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주말은 이제 제외해야 되니까 토요일 빼고 일요일 빼고 우리 13일이 이제 6일째가 되는 날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반납하면 되니까 11월 14일날 반납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납일은 싹 다 이제 구해줬어요. 그러면 반납일을 구하긴 구했는데 우리 표시 예를 보니까 지금처럼 11월 8일하고 이런 형태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표시할 때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을 이제 변경해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문제를 봤을 때 우리 month라는 그 함수 나왔고 day라는 그 함수 나왔죠. 그러면 내가 이 반납일에서 month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월을 구하고 day를 이용해서 일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이 연산자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워크데이 함수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월부터 표시를 해야 되니까 month하고 이렇게 쓴 다음에 컨트롤 V요. 그러면 내가 반납일을 구한 그 날짜가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구한 그 반납일에서 month, 월만 추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month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월을 출력한 다음에 월하고 일 그 사이에 슬래시를 이제 표시해 줘야 돼요. 해서 내가 month로 구한 거 그거 출력하고 %, 이어서 뭘 출력해달라? 우리 슬래시를 이제 출력해달라. 이렇게 해주고 슬래시 출력하고 또 이어서 뭘 출력해라? 이제 일만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구할 때 이제 day라는 그 함수를 쓰면 되니까 day 함수를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또다시 붙여넣기요. 그러면 워크데이 함수를 구한 그 반납일이 나오겠죠. 그 반납일에서 뭘 구해라? 우리 day, 일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표시 예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형태로 싹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4번 문제 풀 때 그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워크데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단 반납일 날짜를 먼저 구했고 그 날짜에서 month 월만 추출해 달라, day 일만 추출해 달라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표시의 예처럼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월을 구한 거 그거 먼저 출력하고 이어서 n% 이어서 뭘 출력해라? 슬래시 출력해라. 그리고 그거 이제 출력하고 또 이어서 n% 이어서 뭘 출력해라? 2를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지금 4번 문제 풀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표 5번에서 하래요. 일단 표 5번부터 좀 보자고요. 표 5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5번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통신비 납부 현황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여기서 납부 요금이 있대요. 자, 납부 요금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이 납부 요금이 가장 적은 그 고객의 고객명을 뒤에 35번 셀에다가 표시해라. 여기다가 이제 그 사람 이름 표시하래요. 어떤 사람? 납부 요금이 가장 적은 그 고객 이름. 그러면 납부 요금이 지금 이만큼이 들어있을 때 여기서 이제 가장 적은 값이 얼마인지 그걸 먼저 구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적은 값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스몰이라는 함수가 나오고 라지라는 함수가 나왔죠. 라지는 큰 값을 찾는 거니까 이 함수는 쓰면 안 됐고요. 스몰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납부 요금이 가장 적은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해요. 구한 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 고객명을 표시하래요. 그때 이제 쓰는 함수가 H룩업 아니면 V룩업 둘 중에 이제 하나 쓰면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따로 어딘가에 표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들어있잖아요. 그때 이제 고객명이 들어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열 단위로 들어있어요. 열 단위로. 열 단위로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V룩업이라는 요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해서 H룩업은 쓰면 안 됩니다. 해서 지금 문제를 읽어봐도 이 4개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해서 우리는 V룩업하고 스몰이라는 이 두 가지 함수를 쓸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납부 요금이 가장 적은 그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구해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스몰이라고 써주고요. 납부 요금 쭉 잡아주고 여기서 몇 번째로 적은 거 찾아라. 첫 번째로 적은 거 찾아라. 여기다가 이제 1이라고 이렇게 써야 가장 적은 그 납부 요금을 구해주겠죠. 해서 1이라고 써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6,215원. 요게 이제 이 납부 요금 중에 가장 적대요. 맞죠?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의 이제 고객명 김서하라고 요거를 이제 출력해주면 되는데 그때 지금 6,215원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찾아서 우리가 그 고객명을 그 위치에 있는 고객명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써줄 때 우리가 V룩업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V룩업, H룩업 어떻게 생겼나 좀 보자고요. H룩업이 됐든 V룩업이 됐든 우리가 사용하는 형식은 똑같죠. 자, 만약에 지금 우리가 V룩업 가지고 할 거니까 V룩업으로 쓸게요. V룩업이라고 써주고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조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리고 이 참조 범위는 무조건 달러 붙인다 그랬어요. 달러 붙여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행 번호가 됐든 열 번호가 됐든 써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V룩업이니까 열 번호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만 지정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H룩업이나 V룩업은 지금 여기서 다 똑같은데 요것만 다른 거죠. 함수 이름하고 요것만 다른 거예요. V룩업은 열 참조하는 거니까 열 번호 써주면 되고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V가 아니라 H라고 썼다 그러면 H룩업은 행 참조하는 거니까 행번호 써줘야죠. 행번호. 그거 빼고 찾을값, 참조범위, 옵션 이건 다 똑같아요. 해서 H룩업, V룩업에서 옵션을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true를 쓸 수 있고 false를 쓸 수 있죠. true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옵션을 생략하고 쓰게 되면 그게 true.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우리 false라는 것도 있죠. 그때 이제 만약에 내가 true를 만약에 옵션을 쓰게 되면 얘는 근사값 찾아라 그거죠. 근사값 찾아주세요 그 뜻이고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false를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세요 그 뜻이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 스몰에서 구한 지금 6,215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 범위에서 찾아서 그 위치에 있는 고객명을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참조 범위는 지금 요만큼이 돼야 돼요. 참조 범위가 왜 이만큼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참조 범위를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잡게 되면 결값이 이상하게 나와요.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참조 범위를 이만큼을 잡아야 돼요. 왜 이만큼을 잡아야 되냐? 내가 찾을 값으로 6,215원을 찾아주세요. 그걸 쓸 거잖아요.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이
지금 첫 번째 열에 있어요. 첫 번째 열에. 근데 내가 이만큼을 참조하겠다 이렇게 써버리면 첫 번째 열에 우리 사용 시간이 있기 때문에 6215원을 못 찾아요. 그래서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납부요금 중에 가장 적은 그 납부금액 6215원을 찾을 거니까 그게 지금 납부요금 이곳에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참조 범위를 이만큼을 잡아주고 이 범위에서 6215원을 찾아라.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두 번째 열에 있는 고객명을 갖다 주세요. 그렇게 써줘야 돼요. 그때 고객명이 내가 지금 요만큼 범위 잡았을 때 두 번째 열에 있잖아요. 그래서 열 번호를 2하고 그렇게 쓸 겁니다. 그때 이 6215원을 찾을 때 우리가 납부요금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근사값으로 찾으면 돼요? 안 되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옵션으로 우리가 false 요거를 이제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식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여기다가 우리 스몰 쓴 거 있죠? 요거 잘라내기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lookup이요. 자, vlookup이라고 써주고 찾을 값은 뭐? 방금 잘라내기 한 그 스몰이요. 이 스몰에 해당하는 이 값을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범위에서 찾아라.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두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 그때 이제 옵션은 뭐다? false다. 그래서 false라고 쓰고 맨 뒤에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띄어쓰기 좀 할게요. 자, 요거 좀 보자고요.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누르게 되면 김서하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봤을 때 요 참조 범위요. 요게 이제 참조 범위인데 참조 범위에다가는 제가 분명히 달러를 무조건 붙인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안 붙였거든요. 왜? 채우기를 안 하니까. 얘는 요 한 칸만 계산하고 끝나기 때문에 채우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안 붙여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달러를 붙였다고 해서 틀린 걸로 채점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해서 우리가 식을 쓸 때 달러 저 기호를 붙이든 안 붙이든 결과값만 정확하게 나오면 맞은 걸로 채점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엔터요. 그러면 김서하고 똑같이 나오죠. 해서 지금 여기서 납부 요금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여기서 구했고 그 요금을 이 범위에서 찾아라 라고 해서 참조 범위 이렇게 잡아줬고요. 그걸 찾아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고객명이죠. 그거를 이제 갖다 달라. 그때 우리가 가장 적은 값을 이 범위에서 이 참조 범위에서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럼 요 식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요거 식만 그냥 기억하지 말고 뭘 기억해야 되냐? H룩업, V룩업 어떻게 생겼나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참조 범위 잡을 때 어떻게 잡는다?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첫 번째 열에 있게끔 우리는 요만큼 범위 잡아야 되더라. 그렇게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보통 보면 H룩업, V룩업에서 이 표 전체를 우리가 범위 다 잡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죠. 납부요금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납부요금이 첫 번째 위치에 오게 요만큼 이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 줘야 돼요. 만약에 납부요금이 첫 번째 열에 있었다면 이만큼을 범위 잡겠죠. 근데 납부요금이 지금 두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요만큼만 범위 잡는 거예요. 자, 해서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 강의도 이제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 다 풀어보시고 잘 안 되거나 헷갈리는 게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함수의 형식 아직 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꼭 외우고 나서 연습하세요. 외우지 않고 그냥 교재 보고 식 그냥 따라 써봤자 타자 연습밖에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타자 연습하는 게 아니라 컴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 함수, 식 써서 반복 연습하세요.